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좋은 사람, 재미있는 사람으로 봐줄까? 부정적으로 보면 어쩌지? 그러면 상처받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에 휩싸이면 기분이 결코 좋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을 하는 이유가 누구나 가지고 있는 인정욕구 때문이라면 기분이 조금 나아지지 않나요? 책 읽는 다락방의 제이입니다. 몇 주 전에 제가 남해로 여행을 갔었는데요. 숙소를 예약하려고 펜션들을 검색하다 보니 1박에 70만 원 하는 곳이 있길래 도대체 어떤 곳인가 싶어 그곳의 사진들을 살펴봤죠. 거실 바깥으로 수영장이 붙어있는 아주 고급 풀빌라였고 주로 젊은 여성들이 수영복이나 나이트 가운을 입고 모델처럼 포즈를 취하며 찍은 사진들이 많더라고요. 현지인들 말로는 친구들 몇이서 돈을 모아 그곳에 묵으면서 자신의 SNS에 올릴 사진들을 찍으러 오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이 정도면 거의 관종이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렇게 해서 좋아요를 많이 받으면서 일종의 인정욕구를 채우는 거죠. 이를 통한 쾌감은 습관이 되고 이 즐거움을 만끽하려고 더 애를 쓰면서 점점 더 무리를 하게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은 인정욕구란 무엇인지, 이 욕구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만들고 우리의 생활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이 욕구를 어떻게 다뤄야 할지에 대한 내용을 담은 인정욕구란 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자는 인간과 사회의 아픔을 위로하는 심리학 강연으로 이름이 나 있는 에노모토 히로아키라는 일본의 심리학자로 도쿄 도립대학 심리학 박사 과정을 밟았고 주로 대학에서 강의와 연구원으로 근무하다 현재는 MP 인간과학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작 작가이기도 한데요. 최근작인 이 인정욕구를 비롯해 나는 왜 친구와 있어도 불편할까? 엮이면 피곤해지는 사람들 등 총 124권의 책을 썼습니다. 우리는 이 인정욕구란 말을 다소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인정욕구를 없애버리면 좋은 걸까요? 저자는 서문에서 이에 대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정받고 싶다. 상사에게 일 잘한다는 평가를 받고 싶다. 그 사람에게 내가 특별한 존재였으면 좋겠다.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다. 나라는 사람을 더 알고 싶다. 우리는 언제나 인정받고 싶습니다. 인정욕구 없이 살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괴로워할 바에야 차라리 인정욕구를 내려놓는 편이 나을까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는 인정욕구를 어떻게 없애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다루느냐입니다. 방법을 살짝 바꿔서 현명하게 다루면 인정욕구는 우리 삶에서 강력한 아군이 되어줍니다. 그럼 본문을 통해 이 인정욕구에 대해 좀 더 알아볼까요? 인정욕구에서 비롯된 행동은 나쁜 것일까?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책의 제목은 인정욕구지만 인정욕구 자체는 절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인정욕구는 누구에게나 존재하며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인정욕구를 채우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습니다. 인정욕구는 성장의 원동력이 됩니다. 예를 들어 이제 막 걷기 시작할 무렵에는 걸음을 떼기가 무섭게 넘어지고 맙니다. 하지만 부모님에게 어머 잘 걷네 라는 칭찬을 들으면 아이는 언제 울었냐는 듯 웃습니다. 칭찬을 들은 아이는 넘어져 얼굴에 상처가 나서 아플 텐데 아랑곳하지 않고 도전합니다.
이렇게 어린아이들도 성장욕구나 인정욕구에 이끌려 걷다가 넘어지기를 몇 번이나 반복하고 와, 나 걸었어 라고 말하는 듯한 얼굴로 웃으며 부모님을 봅니다. 철봉 거꾸로 매달리기에 성공하면 이것 좀 봐 하고 소리치며 거꾸로 매달려서는 의기양양한 표정을 짓습니다. 저만 해도 어렸을 때 동아리 활동이 끝나고 학교에 혼자 남아서 철봉 거꾸로 매달리기를 연습하다가 지나가던 선생님께 잘하고 있네 라는 칭찬을 들으면 집에 가려고 마음먹었던 것이 무색할 정도로 더 열심히 연습하고는 했죠. 우리는 이렇듯 인정받고자 여러 방면에서 도전하고 노력하고 그렇게 성장해 왔습니다. 학교에서는 좋은 성적을 거둬서 칭찬받겠다는 일념으로 더 열심히 공부합니다. 물론 성적이 오르는 기쁨이나 모르는 것을 깨달았을 때의 희열이 공부의 원동력이 되기도 하지만 선생님에게 칭찬받고 싶다, 부모님에게 칭찬받고 싶다라는 생각에 힘을 내기도 하죠. 사회에 나오면 또 어떤가요? 회사에 입사하면 주변 사람들에게 유능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다. 상사나 선배에게 인정받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노력합니다. 업무에 익숙해지면 성장 욕구가 채워지고 더 노력하려는 마음이 생기기도 하지만 얼른 한 사람 몫을 해내서 인정받고 싶다라는 욕심이 업무 역량 성장에 촉진제 역할을 하는 건 분명합니다. 이렇듯 인정 욕구에서 비롯된 행동은 절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성장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인정 욕구가 꼭 필요합니다. 욕구는 채워야 하는 것. 우리 사회가 가지는 잘못된 시선이 있습니다. 욕구에 눈이 멀다, 욕망에 굴복하다와 같은 표현이나 금욕이라는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욕구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욕구를 억누르고 극복해야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고정관념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지만 미국의 심리학자 에이브러햄 매슬로는 욕구는 절대 나쁜 심리가 아니며 억누르지 말고 채워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성질을 지닌 욕구는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본적 욕구로 이 욕구가 결핍되면 사람은 그 결핍을 채우고자 노력한다고 봅니다. 욕구가 채워지지 않는 사람은 그것에 대한 만족을 끊임없이 갈구한다. 사람은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병들고 쇠약해진다. 결핍에서 오는 병은 욕구를 채워주면 나을 수 있다. 끊임없이 욕구를 채워주면 결핍에서 오는 병을 예방할 수 있다. 건강한 사람은 결핍이 없다. 매슬로는 인간이 건강하게 살아가는 데 채워야 할 기본적 욕구로 생리적 욕구, 안전 욕구, 소속과 애정의 욕구, 인정과 존중의 욕구를 들었습니다. 이 네 가지 기본적 욕구 사이에는 계층 구조가 있다고 가정합니다. 아래층으로 갈수록 저차원적인 욕구인 동시에 가장 먼저 채워야 하는 욕구로 봅니다. 하위 욕구가 어느 정도 채워지면 그 위에 있는 욕구가 인간을 자극합니다. 채워지지 않은 욕구가 인간을 부추길 뿐 이미 채워진 욕구는 더 이상 인간을 움직이지 못합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매슬로의 욕구 계층설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많이 접해보셨겠죠? 욕구 계층설에는 5가지 욕구가 계층 구조를 이루고 있는데 1단계부터 4단계까지의 기본적 욕구가 그럭저럭 채워지면 가장 위에 있는 자아실현의 욕구가 등장합니다. 소속 집단이 없으면 소속 집단을 갈망하고
인정받지 못하면 더더욱 인정을 갈구하는 것처럼 기본적 욕구 네 가지는 결핍이 인간을 부추기지만 자아실현의 욕구는 결핍이 없어지면 꿈틀대기 시작하여 인간을 새롭게 성장하도록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생리적 욕구가 채워지지 않을 때는 타인에게 존경받기를 원하기보다는 먹고 살 식량을 갈구할 것이고 벼랑 끝으로 몰리는 상황에서는 무엇이라도 훔쳐서 배를 채우는 게 가장 중요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위 욕구가 채워지면 그 다음 단계의 상위 욕구가 수면 위로 떠오릅니다. 예를 들어 화가가 한 명 있다고 가정해 볼까요? 가난해서 먹고 살 형편도 되지 않는다면 우선은 잘 팔리는 그림을 그려야 합니다. 그림이 팔리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으며 안정된 생활도 할 수 없겠죠. 그래서 생리적 욕구와 안전 욕구에 쫓겨 그림을 그립니다. 자신이 그리고 싶은 그림이 아닌 대중이 원하는 그림을 그리는 것입니다. 만약 이 화가가 경제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누리고 있고 친한 동료도 있다면 더는 생리적 욕구나 소속과 애정의 욕구에 쫓길 필요가 없으니 인정과 존중의 욕구가 이끄는 대로 움직일 테죠. 그러면 잘 팔리는 그림을 그리는 것만으로는 만족하지 않고 전문가에게 좋은 평가를 받을 만한 그림을 그리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전람회 입상을 목표로 하는 그림이나 사람들에게 예술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림을 그립니다. 즉, 오로지 사람들에게 인정받느냐 마느냐에 중점을 두고 그림을 그리는 것입니다. 인간의 기본적 욕구, 인정과 존중의 욕구, 소속과 애정의 욕구가 채워지면 드디어 인정과 존중의 욕구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인정과 존중의 욕구란 타인에게 인정받고 싶다는 마음, 좋은 평가를 받고 싶다는 마음, 더 나아가 그 결과물로 자존감을 높이고자 하는 욕구입니다. 인정과 존중의 욕구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명성, 평판, 사회적 지위 등으로 타인에게 인정 또는 존경을 받고자 하는 욕구이며 또 다른 하나는 강인함, 성취감, 성숙함, 자존심 등 스스로 자존감을 높이고자 하는 욕구입니다. 진정한 의미로 자신감을 느끼는 것, 즉 자존감을 갖는 것은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타인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평가에 민감하게 반응하다 보면 남의 눈치를 보거나 상대방의 반응에 일희일비하는 등 마음이 롤러코스터를 타죠. 결코 평온하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기대한 만큼 반응을 얻지 못하면 나는 안 되는구나 라는 생각에 우울해지고 왜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 거지? 칭찬 한번 해주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다고 라며 삐뚤어진 마음을 갖게 됩니다.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다 보니 자유롭게 행동하지 못한다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자신을 과대포장해서 내보이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정과 존중의 욕구에 이끌리지만 자신감이 없으니 허세를 부려서라도 남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인정 중독에 빠진 사람들. 이처럼 인정 욕구는 인간의 기본적 욕구로서 꼭 채워져야 하지만 최근에는 인정 욕구가 낳은 괴물이라는 말도 있듯 인정 욕구를 좋지 않은 개념으로 보는 경향도 있습니다. 도대체 왜일까요? SNS가 발달하면서 자기의 과잉이 심해지고
인정 욕구를 채우는 방법에 변화가 생긴 점이 원인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트위터나 블로그에 글을 쓰면 수많은 댓글이 달립니다.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올리면 다양한 반응이 쏟아집니다. 좋아요를 받고 리트윗되고 댓글이 달리면 인정 욕구가 채워집니다. 많은 사람에게 주목받을 수 있는 도구가 탄생하면서 주목받고자 하는 마음은 더 커졌습니다. 이른바 자기애가 과도하게 자극받게 된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점은 주목받고 싶다는 마음 자체는 절대 나쁘지 않다는 것입니다. 프로야구 선수나 프로축구 선수, 올림픽에서 좋은 성적을 내는 선수들도 대부분 주목받고 싶은 마음으로 노력할 테니까요. 문제는 인정 욕구를 SNS로 안이하게 채우려고 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스포츠 분야에서는 인정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피땀 흘려 연습하고 긴 시간을 투자하며 노력합니다. 들인 노력에 비해 좀처럼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 상황에서는 좌절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다시 일어나 부지런히 노력하고 죽을 힘을 다해 극복해야 인정 욕구를 채울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고난의 길을 걸을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스포츠 경기를 보고 감동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겠죠. 공부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정 욕구를 채우려면 꾸준히 노력하여 힘을 길러야 합니다. 아무리 힘을 쏟아도 경쟁자가 더 앞서 나간다면 자신이 해온 노력은 쉽게 열매를 맺지 못할 뿐더러 인정 욕구도 채울 수 없습니다. 이제 SNS를 떠올려 볼까요? 우리는 SNS에 문득 떠오른 생각을 끄적이거나 마음에 든 풍경이나 동물 사진, 셀카를 올려서 받은 좋아요로 인정 욕구를 채우려고 합니다. 물론 이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안이한 방법이죠. 바꿔 말하면 부단히 노력하지 않아도 인정 욕구를 충족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려는 노력 없이도 스쳐 지나가는 생각 하나로 인정 욕구를 채울 수 있다니요. 우리에게 기본적 욕구여야 할 인정 욕구가 때로는 좋지 않은 시선을 받는 건 어쩌면 이러한 이유 때문일 겁니다. SNS로 손쉽게 인정 욕구를 채울 수 있게 된 탓에 인정 중독에 빠지고 인정 욕구에 휘둘리는 사람들이 눈에 띄게 너무너무 많아졌거든요. 착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다. 인정 욕구는 끊임없이 일어나는 정치인이나 관료의 사건 사고에서도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권력자가 어떠한 명령을 하면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하며 실행에 옮깁니다. 그러다가 일이 잘못되면 정작 업무를 지시한 상사는 모르는 일이라고 발뺌하고 독단적으로 행동한 사람의 탓이라고 말해버리곤 합니다. 이런 모습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데 여기에는 상사의 명령에 따름으로써 믿음직한 부하 직원으로 인정받고 싶다는 인정 욕구와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조직에서 제외될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동시에 나타납니다. 평소 인간관계에서는 이 정도로 공포를 느끼는 일은 없지만 누구에게나 따돌림 당하기 싫다, 마음 안 맞는 사람, 분위기 파악 못하는 인간이라는 소리는 듣고 싶지 않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20대 여성 F씨는 대화 중에 친구의 말이 틀린 것 같아도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라며 지적하지 못하고
그저 고개만 끄덕이는 자신이 싫을 때가 있습니다. 괜히 친구의 말을 부정하면서까지 분위기를 어색하게 만들기는 싫으니 하고 싶은 말을 쉽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반대 의견을 말할까 말까 망설이는 것도 모자라 그렇지 라며 뜻하지 않게 공감할 때도 있어 나중에는 자기 혐오에 빠집니다. 이렇듯 아니라고 생각하면서도 반론하지 못하고 마지못해 공감하거나 동조하는 것도 상대방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려는 인정욕구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인정욕구가 있는 분도 많으시죠? 이렇듯 인정욕구에 휘둘리다 보면 자신의 속마음을 억누르며 살아가게 되고 결국에는 상당한 스트레스를 떠안게 됩니다. 항상 타인의 의사만 신경 쓰다 보니 도대체 나는 누구를 위한 인생을 살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한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상대방에 따라 자신의 모습을 아주 자연스럽게 조종합니다. 부모님 앞에서의 나와 친구 앞에서의 나가 다른 것은 지극히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같은 친구라도 직장 친구 앞에서의 나와 학창시절 친구 앞에서의 나는 차이가 있는 것이 당연하죠. 상대방에 따라 나의 모습이 결정됩니다. 착실하고 어른스러운 나를 이끌어내는 사람도 있고 시끄럽게 까부는 나를 이끌어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애교 넘치는 나를 이끌어내는 사람도 있고 차분하고 믿음직한 나를 이끌어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듯 상대방에 어울리는 나가 거의 자동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바꿔 말하면 상대방 또는 무리에 어울리는 캐릭터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는 절대 평면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입체적인 캐릭터를 갖고 있는 것이 인간이죠. 늘 진중하고 어른스러운 사람이라도 장난기도 많고 때때로 엉뚱한 행동을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다른 모습을 보이면 사람들은 쟤 왜 저래? 오늘따라 이상해 하며 갸우뚱한 시선으로 봅니다. 그래서 충동적인 행동을 할 것 같으면 자신의 캐릭터를 유지하기 위해 제동을 걸게 되죠. 늘 밝고 모두를 웃겨주는 사람도 기분이 가라앉을 때가 있고 우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 앞에서 어두운 모습을 보이면 너답지 않다라는 말을 들을 것이 뻔하므로 축 늘어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억누르고 늘 그렇듯 가벼운 농담으로 사람들을 웃겨줍니다. 캐릭터라는 편리한 장치에 의존하는 한 캐릭터에 반하는 생각은 어쩔 수 없이 모두 억눌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답지 않다며 인정해주지 않죠. 그래서 답답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인정욕구에 지배당하는 한 늘 상대방이 기대하는 나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놀러 갈 때도 자신의 의사는 제쳐둔 채 상대방이 가고 싶은 곳을 신경 쓰고 다 같이 무언가를 할 때도 자신이 아니라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신경 쓰죠. 물론 상대방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하는 마음이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자신이 가고자 하는 장소나 하고자 하는 일을 억지로 고집하는 사람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상대방도 나를 기분 좋게 대할 수 있으니 상대방에게 나는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한 사람이 되겠죠. 그러나 그것도 한두 번이지 정작 자신은 끊임없이 스스로를 억누르며 상대방에게 맞추기만 한다면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방 그 자체를 보기.
필요 이상으로 남을 의식하는 사람과 함께 있다 보면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타인의 시선을 신경 쓰지만 정작 상대방 자체는 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좋아하는 이성을 바라보는 경우입니다. 저 사람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나한테 호감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자신이 없네. 내 인상이 나쁘지는 않겠지? 이처럼 상대방의 눈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신경 쓰는 것 치고는 놀라울 정도로 상대방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기운 없어 하거나 우울해해도 걱정하기는커녕 평소와 달라진 점을 눈치채지도 못하죠. 상사를 볼 때도 자신이 상대방의 눈에 어떻게 비칠지만 생각합니다. 내 업무 능력을 제대로 평가해 주긴 하는 걸까? 나는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데 제대로 안 봐주는 것 같단 말이지. 괜찮으려나? 저 사람은 상사인데도 후배가 어떻게 일하는지 전혀 관심이 없네. 후배한테 신경 안 써주면 나중에 힘들 텐데. 하지만 정작 상사의 입장이나 모습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거래처 관계자에게 연신 사과하는 상사를 보고도 응원의 말을 건네주거나 하소연을 들어줄 생각은 없습니다. 그야말로 관심이 없는 것이죠. 이 같은 경우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타인에게 관심이 있는 듯 하면서도 결국 관심이 있는 것은 상대방의 눈에 비친 자신의 모습일 뿐 상대방 그 자체가 아닙니다.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고 자신에 대한 평가에만 신경 쓸 뿐 상대방의 입장이나 기분, 컨디션은 전혀 알아채지 못합니다. 애초에 관심조차 없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시선을 의식하지만 정작 상대방 그 자체는 보지 않는다는 것. 이제 아셨겠죠? 자신은 상대방을 신경 쓴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정작 신경 쓰는 것은 상대방의 눈에 비친 자기 자신뿐이며 상대방은 보지 않습니다. 오직 자신에게만 관심이 있고 상대방은 안중에도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기의 갇힌 시선을 타인에게 열지 않는 이상 상대방과 가까워지는 것도 신뢰관계를 쌓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인정 욕구를 채우고 싶다면 타인의 눈에 비친 내 모습에만 집중하지 말고 상대방 자체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어떨까요? 먼저 상대방을 인정해주자고 다짐하기. 사람의 욕구는 다양하며 그 강도도 천차만별입니다. 하지만 누구나 마음속에 품고 있는 욕구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상대방이 나를 알아봐주고 인정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인정욕구입니다.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나와 가치관이나 성격이 다른 사람은 내가 살아가는 방법을 좀처럼 이해할 수 없으며 인정할 수도 없습니다. 권력욕이나 신분 상승 욕구가 없는 사람들은 인맥 형성을 위해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과 억지로 관계를 만들려는 사람의 기분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타인을 믿지 않는 사람은 순진하게 남을 믿었다가 큰 고다치기를 몇 번이나 반복하는 사람의 마음을 모릅니다. 누구와도 거리낌 없이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은 남들 앞에서 쓸데없이 긴장하고 머뭇거리는 사람의 기분을 모릅니다. 늘 모두의 중심에 있는 사람은 남들과 쉽게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의 기분을 모릅니다.
이러한 가치관이나 성격 차이가 여러 가지 마찰을 낳습니다. 사회는 이질적인 사람들의 집합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사회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경험을 반복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누군가가 알아줬으면 좋겠다. 내가 살아가는 방식을 인정받고 싶다라는 마음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쿨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누구라도 좋으니 알아줬으면 좋겠다. 내 삶을 인정받고 싶다라며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알아주고 인정해주는 상대방이 나타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책의 핵심 내용이므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타인과 함께 이해하며 살아가려면 자신을 용기 내어 보여줘야 합니다. 속마음을 숨기고 허울 좋은 이야기만 하면 표면적으로는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지만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관계로는 발전해 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선 속마음을 터놓고 타인을 대하는 것부터 시작해 볼까요? 하지만 상대방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생각하기 시작하면 자신을 쉽게 드러낼 수 없습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어떤 반응이 돌아올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점입니다. 상대방이 자신을 알아주지 않아서 상처받을 때도 있겠지만 그런 것만 신경 쓰다 보면 과감히 자신을 드러낼 수 없게 되겠죠. 누구나 그렇습니다. 불안한 마음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서로 이해하고 인정해 줄 수 있는 관계를 쌓으려면 우선 상대방을 이해해 주고 상대방의 삶을 인정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자신을 알아줬다, 인정해줬다라고 느끼면 상대방도 여러분을 이해하고 인정해 줄 것입니다. 자신의 불안이나 욕구불만을 해소하고 싶다면 먼저 상대방의 불안이나 욕구불만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부터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이러한 자세로 타인을 이해하면 서로를 인정해주는 관계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남에게 관심받고 싶어하고 칭찬을 듣고 싶어 합니다. 인정 욕구가 있다는 건 당연한 건데요. 단지 이 욕구를 잘 다스리고 잘 다루어야 할 일인 거죠. 무엇보다 속마음을 터놓고 가식 없이 상대를 대하기, 그리고 자신이 이해받고 인정받기를 원하는 만큼 상대의 다름도 이해하고 인정하기부터가 남에게 인정받기 위한 시작점이라고 이 책에서는 말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